안녕하십니까. 상속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명품 변호사 TV에서 상속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복잡한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요. 나중에는 조금 더 심화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특별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요. 특별 수익은 이제 민법에 1008조에 있어요. 1008조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중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. 1008조에.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제 공동상속인 간에 그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상속인들을 보게 되면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있죠. 그것만 가지고 상속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그 이전에라도 상속인들한테 준 재산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이 상속분을 정하라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10억을 남겼는데 그 전에 뭐 큰아들한테는 뭐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는 10억을 주고 뭐 이렇게 그 살아계실 때 받은 증여 그 다음에 이 또 유증을 했을 경우에 그 것들이 그 다 합쳐서 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계산을 해야 이게 공평에 맞잖아요. 누구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 돌아가신다고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게 이제 특별 수익인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기한은 없어요. 그러면 특별 수익을 받았다 치면 그러면 언제 것까지 합산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기준은 없고 그 이전에 그 받았던 재산 중에 상당히 큰 재산들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사업자금, 뭐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뭐 1억을 줬다, 5천만 원을 줬다 이런 거 다 포함될 거고요. 이번에 딸이 시집 가는데 그 결혼 자금으로 1억을 줬다. 이런 것도 특별 수익에 해당하고요. 이번에 뭐 아들이 집을 사는데 뭐 1억을 보태줬다. 이것도 뭐 증여가 되지만 이것도 이제 특별 수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속인들이 그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줬던 부분들 중에 큰 재산들. 그래서 법원 판례에서는 상속분의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상속분을 미리 준 거와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돈들에 대해서는 돈이나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거를 특별수익으로 봐서 이 상속분 계산할 때 합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다 계산을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부족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각 상속인들은 자기가 특별수익 받은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 계산했을 때 내가 못 받은 분이 있을 때만 그것만 이제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이제 쟁점이 되냐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죠. 뭐 100억 있는 사람, 뭐 1억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거가 다 의미가 좀 다를 테니까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는 대학에 갔고 누구는 대학에 못 갔고 그러면은 못 간 사람이 봤을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이나 납부금으로 쓴 돈은 크거든요. 뭐 이거는 특별 수익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다 대학 갔어요. 그러면은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금은 특별 수익으로 잡지 않으면 뭐 다 똑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은 사정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지 뭐 대학교 입학 납부금이 다 특별 수익이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마찬가지죠.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주는 그 용돈과 없는 집에서 주는 용돈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용돈이나 학비나 생활비 요거는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별수익 받은 그 증여를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짜리 아파트를 받았어요. 근데 지금 그게 5억이에요. 예를 들어서.
근데 그러면 이거를 1억으로 볼 거냐, 5억으로 볼 거냐.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, 그래서 그 평가의 시점은 상속 개시 시점입니다. 그러니까 10년 전에 1억 주고 산 아파트의 그 특별 수익은 1억이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세라는 거죠. 할 때 시세고, 그러면은 10년 전에 준 1억이 지금은 얼마냐? 이거는 돈의 현재 가치를 따져서, 이자율 같은 거로 따져서 옛날 1억이 1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10억, 뭐 1억 3천이다.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지금 시점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과 합산을 해서, 그러면은 전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? 거기서 이제 상속분에 따라서 나누고, 그래서 상속분 나눴는데 내가 내 상속분보다 더 받았어. 그러면 그분은 상속을 못 받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분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더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또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냥 나눠야 되는 이 상속분에,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 있는 재산 중에서 그거 가지고 나눠야지, 뭐 예전에 특별 수익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 돈 더 내놔, 나한테 돌려줘, 이런 권한은 없어요. 예.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, 만약 10억 원이라는 재산이 피상속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3억을 줬고 이제 7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 둘이면 전체 재산이 10억이니까, 근데 한 사람은 3억은 미리 받았고 남은 재산 7억이면 10억에서 두 사람이 공평하게 5억씩 가져가야 된다면, 결국은 3억 받은 사람은, 미리 3억 받은 사람은 2억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전혀 받지 못한 분은 돌아가신 재산의 이제 5억을 받는 식,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특별수익에 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재판할 때는 그 뭐 피상속인의 통장들을 이렇게 열어봐서 어떤 자식들한테 돈이 갔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서, 뭐 목돈이 나간 경우, 또 그게 뭐 이렇게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은 따져서 전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. 이게 특별수익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특별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